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중국에서 밤늦게 귀국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빈손 귀국을 했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늘 외국 방문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여러 가지 뒷말들이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이종건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외 없이 이번에도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외교 뒷말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홍콩 이구르 사태와 관련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그런 내정 문제로 이렇게 그 두 사안이 국한시켰다는 그런 보도가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그게 아니다 또 이렇게 부인하는 말썽이랄까 뒷말이 지금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양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열리면 사실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발표한 것은 서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발표하자. 그럼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발표가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중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크게 다뤘어요. 크게 다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홍콩과 위구르 사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의 문제다. 내정이다. 그러니까 내정이다라는 건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다 놓고 홍콩과 관련돼서 민주화 시위와 관련돼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왜 내정 간섭하니? 우리 국가다. 우리 국가 내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사실은 중국 편에 완전히 서서 그 내정 문제 맞습니다 라고 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G20 중에 이렇게 따져보더라도 아무리 중국 눈치를 보더라도 근데 지금 중국 언론 보시자고요. 중국 언론들이요. 아베와 시진핑이 만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베와 문 대통령 만난 거 기사 비중이 달라요. 문재인은 문재인 대통령 훨씬 더 톱으로 한 거예요. 더 크게 해주었다고. 훨씬 크게. 위에다가 아베를 밑에다가 깔고. 그러니까 불안한 게 뭐냐면 이거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나 보다라고 여기겠는 게 그렇게 그 중국이 좋아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키워준 거 아니냐. 그러겠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가 있으니까 키웠겠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럼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느냐. 발표되지 않은 건.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러면 사실 청와대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까지 입장에서 일본과의 문제에서도 사실 그랬잖아요. 일본 언론들이 막 뭐 얘기했을 때 청와대가 막 그때 맹폭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다고. 그렇죠. 지금도 청와대가 펄펄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가이고 선진국가가 취해야 되는 어떤 나라도 어쨌든 인권이라든지 민주화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좀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외교적으로는 사실 수사 레토릭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거는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았다라고만 반응한 거다. 이렇게 물러서면서 그냥 해명한 걸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베가 우리는 하나도 양보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냥 정의용 안보실장이 try me 뭐 영어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강력히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청와대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뭐 알 길이 없죠. 그렇죠.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이가 홍콩과 위구르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을 알았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 들었다. 그런데 아베는 홍콩 사태뿐만 아니라 위구르인들에 대한 지금 어떤
인권 탄압 이런 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런 사람들 부분에 수십만 명 그냥 수용소에 그냥 다 집어넣고 뭐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을 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베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홍콩 위구르 사태에 대해서는 듣고 응 알았다.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명만으로도 사실은. 지난번에 그 어선으로 이렇게 남아있던 그 2명인가요? 네네. 그 사람들 그냥 강제 북송을 시켜가지고 국제적 비난을 받고 네.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뭐 인권 변호사, 인권 대통령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처했던 사람인데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말하자면은 외면하는 한국 이미지를 지금 심어줬다는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되는 최소한의 뭐랄까요. 이 보폭 행보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이란 건 어쨌든 겉으로는 속으로 이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속내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가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 그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국가 이미지를 그것이 선진 국가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또 가장 기본적인 바로미터죠. 척도잖아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 또 해야 될 말 이런 것들의 사실 이 경계가 바로 외교적인 이 언급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청와대 해명도 사실은 교수님 말씀처럼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개만 끄덕이는 어떤 태도 자체도. 근데 지금 이 언론에 나온 대로 우리가 내정 간섭이라고 말했다라는 건 부정을 해야죠. 그럼. 절대로 그런 일 없었다라고. 네. 그리고 언론이잖아요. 정부의 발표도 아니고. 그럼 언론사에다 항의하는 건 정부한테 항의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한다는 건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러면 거의 국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측에서 물어보니까 외교부 대변인 알아보겠다, 확인해보겠다 하고 사라져버리고 그 후로 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베는 시진핑하고 홍콩 위구르 사태와 관련해서 거의 말싸움에 비슷할 정도의 그런 신경전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베로서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 일본이 할 얘기는 당당하게 하고 받아낼 건 다 받아낸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베는 상당히 성과를 좀 거둔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일본에 대해서 오랫동안 일본산 쇠고기 금수 조치를 취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일본에서 광인병이 2001년인가 발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쇠고기 수입 금지했는데 이번에 다 풀어줬는데 이번에 우리는 과연 시진핑하고 이런 정상회담, 뭐 일본은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뭘 얻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절박한 문제는 한한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2년, 3년을 다 묶어놓고 그것도 찔끔찔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 안 했다는 식으로 하면서도 찔끔찔끔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아직도 한한령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이 기업의 수출이라든지 또 관광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만나준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사실 언론에 계속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역사적인 만남이냐. 시진핑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 또 뭐 동아시아 철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눴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사실 가능한 문제들이잖아요. 그건 공허한 문제입니다. 공허한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한한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까지 만나줬으니까 앞으로 시진핑 답방이 내년 초에 이루어지면 그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뭘 얻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에도 늘 그런 비판을 들어왔습니다만은 일본이나 트럼프한테도 좀 할 말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시진핑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저자세 외교. 왜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굴하고 저자세 외교를 펴내냐. 지금 시진핑은 사드 문제도 우리는 국가 주권을 포기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삼불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드를 타당하게 해결하라고 이번에도 또 거기에다가 언급을 하잖아요. 또 언급을 해요. 그 타당하게 해결하라는 게 뭐예요? 사드 철수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년 전과 달랐다. 아니 제가 그 제목 보고 이해가 안 요새 가는 게 너무 언론이 문비어천가만 불러도 예.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교수님. 2년 전에 혼밥 먹었어요. 네. 응? 혼밥 먹고 그때 김정은이 몇 개월 후에 갔을 때 김정은한테는 1억 원이 넘는 그 중국 명주를 일부러 사진 찍히게 만들어서 김정은한테 따라주는 모습을 연출했잖아요. 이렇게 딱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뭐가 달라졌다. 시진핑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언급해줬다. 이것을 지금 칭송할 단계인가요? 시진핑의 속내는 사실 사드보다 더 지금 있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과 한국에 배치를 하려고. 배치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확답을 해라 아니라고 지금 그 윽박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근데 한국에 대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이번에도 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못을 박으려고 했거든요. 만약 배치가 되면은 가만 안 두겠다 뭐 그런 정도까지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강한 압박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유무역을 엄청나게 언급을 해서 이 미중 무역 갈등에서 우리 편 들어라. 그래. 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요,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 날에 열린 그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말을 수십 차례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전날 시진핑의 그 말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사실은 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한미일 동맹도 중요하고 미국과의 사실은 이 국가적인 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이렇게 보이는 거 다 이렇게 보여놓고 미국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것도 걱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중국에서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결의안 데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참여하기를 또 설명도 하고 참여하기를 권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처럼 미국과 북한 간의 경제 상태가 계속이 되면은 미국의 동의에 관계없이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일정 부분 우리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 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표현한 평화 경제랑 또다시 언급을 했죠. 근데 사실 지금 상황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이 엄중한 상황에 지금 예, 평화 경제를 얘기하고 동북아 그다음에- 무슨 철도 공동체라든가 무슨 남북 철도 얘기를 할 때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한 바로 시안이고 그렇죠. 연내에 뭘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또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전부 다 지금 다시 한번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예. 미국 마크 애덤스 그 국방장관 또는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연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2017년으로 되돌아갔는데 거기다 대고 중국과 러시아와 손잡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동아시아 철도 구상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되는 입장이냐. 뭐 균형자론도 없어지고 중재자론도 없어지고 운전자론도 없어지고 그냥 나 이 편 쓸 거야. 나 예쁘게 봐줘.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냐. 그 진짜 걱정되는 거죠. 그게 걱정이죠. 사실은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한테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의 그런 도발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히 좀 자제를 촉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뭐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뭐 제대로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언급이 없잖아요. 언급이 없죠.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다 또 언론에다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홍보를 했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그거 하나만 하는 얘기고 원칙론적인 얘기고 오히려 중국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 보면 다 중국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이죠. 다. 거의 다. 중국의 눈치만 봤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청와대 안보실에도 그동안 김현종 2차장 이분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외교 안보를 주무른다고 욕을 많이 먹기는 했고 또 튀는 언행으로 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최정권
평화전략기획비서관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들이받았죠.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뭐 있다,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그 핵심은 최종권위는 미국한테만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독자 제재 해제해야 한다. 제재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고, 김현정 의원 그래도 미국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선 차이. 결국은 이 최종권은 소위 말해서 연세대, 정외과, 연정 라인 아닙니까? 예. 그 정상에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이가 있지 않습니까? 문정인이. 문정인 특보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 왜 친북 그 종북 단체가 해리스 대사 참수 무슨 뭘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문정인 특보가 그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양키 고음을 외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 근데 그게 실현이 됐잖아요. 그대로 종북 단체로 하여금. 이런 사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독자 노선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친중 노선. 친중 노선으로 북한과 손잡자는, 그 깨놓고 얘기하면 최종권이 얘기도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예, 최종권이 또. 이렇게 가면서. 연세대 교수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중국 신문에서 톱으로 우리 그 한중 정상회담을 올렸을 때 물론 홍콩 얘기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았느냐. 제일 걱정되는 건 우리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해서 너네 거로 간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 미사일 배치와 관련돼서 미략 같은 게 언급이 있지 않았겠느냐. 맨날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약속 지켜라 라고 얘기하듯이 너무 쉽게 그런 약속을 해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일면 톱으로 가준 게 아니냐. 왜 다 관영 매체니까 다 속내를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지금 있는 거예요. 문재인의 그런 정상외교, 본인 스스로는 외교 달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너무 쉽게 카드를 내주는 거에 다 속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니, 판문점 회담, 평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내용들 지켜라는 건데 우리 국민들은 무슨 약속을 실질적으로 해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겉에 나타나는 것은 그냥 외교적 수사고 실질적으로 뭔가 확실히 약속을 했고 거기다가 사인을 했던 그 사람들 다 녹음해 놨을 거예요. 언젠가는 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계속 압박을 하는데도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잘못하고는 그때 얘기했던 거 다 까버리면은 이거 큰 일 나게 생겼으니까 입 딱 다문 거 아니냐는 게 대부분의 시각들이죠. 예.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삶은 소대가리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때 제가 북한 관련된 소식통으로부터 좀 고위급입니다. 도대체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관리들과 접촉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는데 김정은은 정말 화가 났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위원장 동무는 굉장히 진짜 화가 났다. 왜 화가 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 저 얘기 달콤한 얘기하면서 온갖 약속을 다 했는데 그거 지금까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떤 욕을 들어도 마땅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냐 이거예요. 정상이 대통령이 가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로부터 아주 우습게 보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못 믿을 사람이 트럼프도 오지게야 아베오고 뒷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이도 우습게 알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불안한 게 왜 우리가 대통령의 그 외교를 박수를 쳐야 되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통령이 어디 갔다 그러면 특히나 그런 그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한테 갔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 외교에 대해서는. 한일 정상회담도 일단 15개월 만에 이렇게 열려서 대화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기로 공감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만은 레토릭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상관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해법을 내놔라라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아니 수출 규제를 제대로 풀어라 그건 별개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시간이 없어요. 이게 또 이쪽은 왜냐하면은 재판부가 지금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는 시한이 이제 이 연말로 사실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기한 이 법원이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고 이전에 사실 문희상안과 관련돼서는 또 반대를 하잖아요.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또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쪽에서 어떤 카드를 줄 것이냐. 카드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는 바텀업으로 이 실무자 간에 조율이 되고 만났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율이 안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큰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역시나 빈손 귀국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설 때마다 성과는 없고 욕만 먹고 뒷말만 많은 외교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대로 국내 문제라도 챙기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